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면 가만히 눈 감으면 돌아가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먼 곳으로 떠나왔어도 그 아무리 긴 시간 동안 헤매었어도 굽이굽이 도는 여정 없이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는 곳, 깊은 곳에 묻어둔 보물처럼 두고두고 꺼내먹을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곳, 그곳에 지금 당신은 가 있습니까? 그리움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폭우가 쏟아지던 한여름,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강물은 흘러넘칠 것 같이 위태로운데 그 광경을 보는 마음은 어쩌자고 아슬아한 그리움 속을 서성이는 걸까요? 요 녀석들 강변에서 풀을 뜯다 비를 만났을 겁니다. 물이 붕괴를 집으로 갖다. 물이 이제 때깔물이 전부 올라오니까 참 짐승도 영이요. 딱 찾아와. 어린 생명들은 압니다. 위기가 닥치면 어디로 달려와야 하는지를 말이죠. 비가 많이 쏟아질 건가 보네요. 비가 많이 온대요. 물 불면 떠나가 안 가죠. 문득 무섬증이 들어 뛰어올 때면 대문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집엔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애기들이 댕기다가 엄에 다치면 큰일 난다고 시방 팔아보라는데 너무 싸요 지금 살면. 여름날 고향집에 있는 것들은 모두 제각각 자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미 밭에서 거둔 것들은 잠깐 다니러 올 어미의 자식들을 기다리고, 아직 덜 자란 풋것들은 쨍쨍하게 내리칠 뜨거운 햇살을 기다리지요. 한여름의 고향은 아직 덜 여문 것들을 위한 계절. 크고 마르지 않는 섬진강 줄기가 그 모든 어린 것들을 감싸며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섬진강 상류. 산이 길다 하여 진묘라 이름 붙은 마을입니다. 풍경은 어디나 닮아 보입니다. 갖고 있는 기억도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죠. 하지만 품고 있는 그리움은 저마다 제각각. 진매인 이 고향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것이 좀 비싸다네. 한 사내가 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그는 고향에 와 있습니다. 아니 한 댕이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필 딱 동네 모종 앞에 있는 수박밭. 진매에서 처음 심은 수박이라 온 동네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 동네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한 댕이 들고 내가 먹어야지. 도순의 밭 수박은 16덩이. 날마다 헤아린 동네 어른들 앞에 오늘 그중 한 덩이가 올려집니다. 내가 이거 농사를 수박 농사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열은 건 처음이거든. 크고 근데 재밌어 이게. 안는데도 안 컸잖아. 수박꽃 밑둥에 작은 열매가 맺힐 때부터 지켜봐온 놈들입니다. 아깝네 아까워. 어쩌다 보니 때가 되기도 전에 따고 말았네요. 아깝구만. 그걸 이렇게 먹어야죠. 그래도 하찮다 없인 여기는 사람 없이 귀하게 먹어줍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집들은 대부분 어머니 홀로 늙어가는 집. 그런데 이 집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죠? 뭐 하고 계셨어요? 청소. 저기 오랜만에 와가지고 집에 큰 방, 작은 방, 아랫방 와가지고 이제 먼지도 털어내고 바빠요. 뭐 정신 없습니다. 집 주인은 김도수 씨. 평소엔 직장이 있는 광양에서 사는데 주말만 되면 연어처럼 진매로 온답니다. 우리가 총 9명을 낳는데 이 방이 내가 태어난 방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방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나무창, 나무를 쟁여놓은 거. 여기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까지 났어요. 순창의 월곡이라는 곳에서 시집을 온 월곡댁. 이 집에서 7자식을 낳아 키웠더랍니다. 평생 일바지에 손톱 밑에 흙 끼우고 사셨던 분. 어머니 인생이 온전히 담긴 이 집은 그러나 어머니 돌아가신 후 단돈 50만 원의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안방에 걸어놓은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 속으로는 야, 내가 다시 살려봤던 집을 와서 내가 이렇게 집 안방에 오니까 너무 좋다. 나 이거 안 사면 죽어본다고 했어요. 난 이 집 안 사주면은 난 죽어본다. 난 그 고향에 상사병 걸려서 아마 죽어버릴 거다.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너는 왜 이렇게 고향이 좋냐고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나는 항상 그 얘기해요. 나는 아직도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아직도 탯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어머니하고 같이 숨을 쉬고 어머니 역사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숨을 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다. 부모님의 숨결이 밴 집을 12년 동안이나 되팔라고 조르고 졸라 기어이 되찾은 김도수 씨. 그는 20년 동안 주말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모통이 돌면 산과 산 사이 강물 굽이쳐 다랭이논 적시며 동구밭 올무동길을 들어서면 어머니 저녁밤 짖는 냄새 코를 찔러 불이 나게 달려가는 곳. 머릿속으로 수수만 번도 더 걸었던 눈에 아른거려 고향 떠나 하루도 잊고 산 적 없는 길.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이가 어디 김도수 씨뿐이었겠습니까? 딱 준비해놨는데 막걸리랑? 막걸리랑 넣어놨어? 다 넣어놨어요. 아니 내가 또 빈 걸로 오면 안 되잖아. 시원하게 한잔. 이 집에도 떠났던 자식이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약간 휘었어 내가 봐도. 근데 문짝도 휘었어. 다 이겼어요, 다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오빠들이 그렇지. 크게 보였지. 깨복쟁이 친구 여동생. 예, 엄마 처음에는 내려가고 병원에 안 모시게 하려고 저희가 들어왔어요.
아, 그럼 이 병원에서 이제 퇴원시켜서 네. 모시고 살려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했어요. 혼이에요. 네, 좀만 괜찮아지면 모시고 오려고 해요. 엄마가 집을 못 잊어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걸 손수 지셨대요. 나무 베다가. 그래서 약간 삐뚤어졌죠. 집이 약간 기울어졌어요. 60여 년 전 이곳에 새살림을 차린 부부가 있었지요. 직접 집을 지으며 다복한 미래를 꿈꾸었을 그 젊은 부부. 남편은 3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병원에 있는 아내는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시계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 태어나기도 전에 처음 시계 나왔을 때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사오셨대요. 큰돈 주고 사셨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는 이 시계가 처음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못 버리는데 하루에 2번은 딱 맞아요. 6시 되면 아침 6시, 저녁 6시. 예, 그래서 못 버리고 있어요, 이거. 호기롭게 살림을 일궜던 젊은 부부의 흔적이 집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샘물로 여기 여 주위 사람들은 다 드셨다고 하시고, 이게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래서 김치도 띄워놓고, 옛날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김치, 수박 막 이런 거, 물김치 이렇게 딱 띄워놓으시면 그때 엄마가 밥 차려줄 때 이렇게 딱 주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오지나 다를 바 없던 진매에서 낳아놓은 자식이 5. 먹을 것 귀하고 돈은 더 귀했던 그 시절에 진매의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자식을 사랑했지요. 팥밭이 완전 돌밭이에요, 돌밭. 어떻게 돌밭에서 그렇게 돌밭이. 흙보다 돌이 더 많아 보이는 이 밭. 현미 씨의 어머니가 지난 봄까지도 씨를 뿌렸던 밭입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어디서 돈이 났나 싶어요. 어떻게 가르쳤나.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콩 같은 거 심고 막 콩 내고 다슬기 팔고 저 위에 저기 알밤나무 알밤 주워다가 파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때는 왜 이렇게 크게 안 느껴졌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엄마가 애쓴다는 생각이 왜 그때 안 들었을까 아마 요새 그 생각이 막 들어요. 종일토록 밭에만 계시길래 어머니란 원래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고 그 들에, 그 밭에, 그 마당에 계실 줄 알았던 진매의 어머니들.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엎드려 계시던 그 밭에서 도수 씨가 김을 맵니다. 어머니 계시던 그 시절처럼 깨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했던 고추밭인데 나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서 엄마 아버지가 만졌던 흙을 내 손발톱 속에 끼고 또 우리 자식한테 끼고 싶었어요. 사랑비 월곡양반 월곡댁 손발톱 속에 낀 흙 마당에 뿌려져 7자식 밟고 살았네. 부모님의 손톱이 달아 있었던 이유가 들깨나 호박 때문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어머니의 일생을 논밭에 묶어두었던 7 자식들. 고마움 표할 길 없어 어머니 매던 밭 한쪽에 사랑비를 세워 바쳤습니다. 어머니의 밭에서 금방 따온 고추입니다. 뜨거.
깻잎을 쪄먹은 거 처음 봤죠? 깻잎에 향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밥상 차려주시던 그 방에 앉아 아침밥을 먹습니다. 어머니 대신 아내가 곁에 있어줍니다. 올해 된장 맛있다. 진짜 된장 맛있겠던데. 혼자 여기서 생활하고 저는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전주에서 생활해야죠. 가지고 각시 보고 싶으면 한 번씩 전주 올라오라고 하고 안 보고 싶으면 여기서 계속 살으라고 하고 떨어져서 살아야죠. 한 달에 한 번씩만. 난 가족하고 떨어져서는 못 살아. 너무 간역적인 남자.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의 가을은 여름 내 자라난 것들의 초절정기. 성숙을 마친 것들이 제 몫을 하려면 덜어는 자신이 자란 곳을 떠나야 하는 법이지요. 그 이치 모르는 건 아닌데 집집마다 17씩 낳아 키웠던 자식들 다 어디로 가고 늙은 어매들만 남아 깨타작을 하네요. 이거 안 나와라. 한새가 많이 갖고 그냥 깨를 다 늘어는 뜯어먹어. 더 살라고. 어매가 키운 것 쪼아 먹는 건 자식들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식들 키울 때도 자식들 잘못하면 막 두드렸겠네. 예. 자기 자식이 이제 두들게 너무 자식 두들려 혼나. 자식들 키울 때 자주 두드리셨어요? 아, 나 아들이 하나라 두들도 안 하고 키웠어. 거짓말만 안 하고 말도 잣들만 생각한대.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들깨 하나를 허스럽게 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 여러 자식 키워내셨겠죠. (80평생) 해마다 어깨에 지어온 그 깻단, 이제는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양반 젊을 때 같으면 혼자 던지. 건강이 넘친다요. 건강이 넘쳐. 그 아버님은 누구 신랑이에요? 예. 우리 배우관.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래가지고. 하하. 왜요? 신랑이 누구냐고 아니요. 우리 영감은 깨팔로 가볼까요? 돌아가셨다구나. 깨팔로 어디로 갔어요? 천당으로. 해마다 두드려온 그 깨를 천당에서도 떨고 있을까요? 주말 농부 도수 씨도 가을 거지를 하러 왔습니다. 고구마가 어디 피난가 부르는가. 자연스럽게. 아니 이렇게 당황스러워 본 적은 진짜 처음이네. 농사져가지고. 팍팍 나와야 하는 이상하네. 근데 이 농사져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적은 처음이네. 동네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동네에서 내 저기 농사져가지고 진짜 주말에 농사 잘 진다고. 아니 그 검증을 해봐요. 작년에 심어가지고 많이 캤는데 엄마 진짜 난감하네요. 모르고 보면 캐는 게 아니라 밭을 가는 줄 알겠습니다. 손가락만 해. 아, 왜 안 컸어? 근데 씨는 좋네. 고구마들이
파업을 해버렸던 모양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아이고 참말로. 아따 참말로 20년 경력 농사꾼의 수확물 좀 보소. 퇴직 준비를 고향에다 먼저 해놨지. 고향이 보물이야 보물. 이게 전부 보물이야. 고향에 흙을 만진 놈 같은 행복한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배추밭에서 이제 이거 막 하고 왔는데 고무줄 속에 흙이 들었더라고 얘가. 근데 저거를 딱 올라서는데 올라서 가는데 막 발 속에 흙이 들었어. 지금 좀 들었을 거야 아마요. 이야 이놈은 이 고무줄 속에 흙이 들었어. 근데 다시 와가지고 여기 와갖고 탈탈탈탈 털어서 넣었어 흙을. 그랬더니 여기 모정에서 그 저기 엄마들이 저 도수 줘봐라 저저 저기 저건 몇 거 흙이다고도 털어 갖다가 흙을 털어넣은 것 봐라 저저 우리 엄마가 밟았던 흙 만졌던 흙 너무 즐거워. 우리 엄마 볼을 비비는 것 같아 진짜. 이런 흙을 만지면 진짜로. 어머니 상사병에 걸린 도수 씨. 60의 나이에도 어머니의 흙을 만지고 삽니다. 비들었네. 엄청나게 깊이 들었어. 아니 고구마 나온 게 신기 죽겠어. 고구마 봤을 때 고구마 나온 게 신기 죽겠어. 세월이 흘러가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도시에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데 고향 마을 느티나무는 옛 시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린 시절 미역 감던 냇가와 뛰어놀던 바위 변치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제자리 지키는 그것들을 보며 나 홀로 변해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별빛으로는 다리를 건너 어이차차 막 그러면 동네에다 대고 일부러 막 불러야 우리 논다 이거야. 여기가 나 학교 가기 전에 내 자가용이야 자가용. 왱왱왱왱 그 소리는 왱왱왱 막 아들이 야 다음 누구 탈래? 딱 뭐 다음 타자고 왱왱왱 야 빨리 내려와 나도 운전 한번 해보게. 돌을 이렇게 딱 놔놔 이렇게. 이건 내 거니까 이거 자지 말아야겠 저녁에. 노이트 봐봐. 하늘에는 그냥 별빛이 초롱초롱하고 별빛 원하지. 그 물소리는 막 척척척척. 서쪽 색깔은 오래됐었지. 앞에는 막 그 반딧불이가 막 지나갔었지. 그런 밤은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게 잊혀지질 않아. 수십 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이야기. 그 시절 그 풍경 아직도 남아있어 흘러버린 그 시절 떠나버린 그 사람 더욱 그립게 합니다. 밤새 서리가 내렸습니다. 마을 모정에 모이던 동네 어른들은 어느 아랫목으로 자리를 옮겼겠지요. 밖에서 자란 것들을 모두 거두어 이제는 집으로 들여야 할 시기. 딴 동네로 시집을 갔던 누이가 도수씨 옆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새끼들 많이 나는 게 부러워. 엄마 내가 삼촌한테 새끼 좀. 아니 저 수경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새끼 만들어 봐래. 아 부러워 죽겠어. 아이고 그 아주 많이 나면 재미는 있는데요. 이제 나눠주는 것이 좀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못하게 하는데도 해주고자서 이렇게 해. 자녀분들이랑 사위분들 와가지고 도와주시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건.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처음 오죠. 보니까 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시댁 가서도 이렇게 하세요? 나 이씨 정지.
안한 지 오랬다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러고 저희 외가 가족의 분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라셨기 때문에 그거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것도 다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야. 네, 갑니다. 있었어요. 육수에다가 술을 직접 써야 김치가 군둥내가 안 나고. 엄마가 옛날에는 양념도 많이 안 넣어도 그 맛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맛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60년 넘게 세상을 살고 보니 삶의 가장 중요한 비법은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맛있다. 우리 엄마가 이 세 가지 아주 잘 담았어 이렇게. 이게 시원하니 아삭아삭하니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 김치의 특성은 설 전에 먹어야 돼. 3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월곡댁. 그 어머니 그늘에 여전히 자식들이 모여듭니다. 그래 형님 덕분이야. 좋은 재료, 비싼 양념 흔해진 시대에 소박했던 어머니 맛을 기억하려 애씁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김장독에 김치를 묻어둡니다. 전기세 안 내란 땅표 냉장고. 초등학교 3, 4학년 됐나? 이렇게 책보를 마루에 탁 던지자마자 엄마가 아나 싱거운가 짠가 맛봐라 해가지고 짝 찢어서 입에 딱 내줬던 뭐 눈 내린 날 눈을 탁 맞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찢어줬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월곡댁이 7자식 키운 그 마당에 어머니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모였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 고마워. 아이고 우리 형님 덕분에. 아이고. 너무 크지? 영수는 너무 좋아.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물맛도 좋고 진짜 뭘 먹어도 금방 밭에서 따가지고 쪼물쪼물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고. 근데 막내라서 엄마의 그림이랄까?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엄마를 많이 못 봤잖아요. 막둥이라서. 그리고 결혼을 못하고 엄마가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림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또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걸 보다가.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옆에 안 계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나도 우리도 삼촌 마음처럼 엄마 품이 그립고 엄마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한번 안겨보고 싶고 엄마 불러보고 싶고 그럴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은 아이고 이놈 새끼가 그냥 우리 막둥이가 다시 고향집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찾는구나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왜냐면 엄마 떠난 그 안방에서 쓸쓸하게 눈물 진 날도 많이 있었어 사실은. 왜 그래? 누나가 보고 싶어. 내가 엉엉 울려 운 날도 많이 있어. 보고 싶었고 엄마 사랑한다고 정말 뜨겁게 볼 비비고 싶은 날도 많이 있었어.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안방에서 누워있을 때 엄마의 숨소리, 아버지의 그런 사랑, 안방에 누워있으면은 망감이 거치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많이 느꼈어. 보고 싶고 그랬지. 하지만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시고.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은 두고두고 익어갑니다. 김장 끝난 뒤 남은 시래기만 보아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난다. 쉰 보리밥 아까워
물에 씻어 훌훌 드시던 우지나무 가시 두려워하지 않고 모자란 뽕 따서 누에를 치던 소가죽처럼 굳은 살 단단히 박혀있던 손. 이제야 어머니 생각이 간절히 나는 걸 보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성장이 끝난 후에도 두고두고 익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은 그런 것들을 위한 계절이죠. 여기 우리 아들 군에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맥주 이렇게 줄 때가 가장 좋아. 막 우리 아들은 이렇게 내가 따라준 걸 또 좋아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따라 진묘에 드나들었던 아들입니다. 사랑해요. 멸치? 도수 씨의 사랑 많은 성품을 아들이 꼭 닮았습니다. 나 이거 이러다가 결혼 못 시킨 거 아니야? 진매 마을 고향집으로 형제들이 모여듭니다. 동생이 집을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서 그래도 이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디 고향에 갈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 도예지 생활은 굉장히 행복하죠. 이게. 그 결국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번 모이게 되는 계기를 저 친구가 마련해서 늘 고맙죠. 사실 제가 제일 응원을 많이 했죠. 사실은 나하고 2살 차인데 어찌 보면 사회생활 2살 차이 막 친구 동생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어려서부터 둘이 같이 그 어려서 추억이 많아요. 그 부모님들 그 모내기 하는 데 가서 둘이 이 술 주전자에 술 받아가지고 가다가 둘이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둘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막걸리를 마셨는데 보니까 가다 보니까 막걸리가 반절쯤 줄었다 해서 둘이 다시 돌아가서 물 따라가지고 갖다 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내기하다가 야 왜 막걸리가 싱겁냐. 둘이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음력 10월 13일 월곡댁 기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장인 장모 얼굴도 고향집 되찾은 도수 씨 덕분에 부모님의 제사는 그분들 사시던 집에서 모십니다. 거리방에서 형님들 오시면 드리려고 꺾기. 아버지 살아생전 자주 잡아주시던 민물고기입니다. 물안경 쓰고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은 미끌미끌하면 고기를 딱 걸려서 잡아내고, 그 다음에 작살이라는 거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딱 쏘면 빠져나가더라니. 작살을 딱 해갖고 쏘아서 잡는 거. 쏘가리도 잡고 메기도 잡고 막 그때 작살을 많이 잡았대요. 아버지가 쓰시던 투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던진 사람 우리 형제간 중에서 저밖에 없어. 이거 한 사람 잘 못 던져. 이거 동네에서 유일하게 투망을 던졌던 아버지는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잡아다닐 때 막 잡아다니면 다 그물이 찢어지니까 이놈을 천천히 잡아다녀야죠. 천천히. 아버지는 안 잡어요.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잡아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고기를 안 드세요. 부모님의 7 자식 중 남아있는 5 남매. 어머니 계시던 그 시절을 행복으로 기억하며 삽니다. 세상 나가 사는 동안에도 늘 마음에 계셨던 분. 부모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식들은 결코 엇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장난하고. 또 우리 쌍둥이들 나는 이렇게 걸어가. 근데 도수는 죽어도 겁이 많아서 여기를 나처럼 못 와. 그러면 지가 이렇게 귀여워.
아주 좋은 데는 힘세고 어른이 자고 아주 편한 데는 완전히 리얼게 피고 자지. 우리는 이런 모서리 가서 한자에게 끼어들어야 되고. 한 집에서 태어나 같은 마을에서 자라며 추억을 공유한 형제들이 있으니 고향집에서의 차겨울 밤이 따뜻합니다. 한겨울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채 거두지 못한 것들은 볼품을 잃은 채 그대로 고향에 남았습니다. 진매 마을에 여느 때와는 다른 기운이 있습니다. 오늘 초상 나서 시방 서울 온 거요. 초상이 났어요? 아. 이 마을뿐이에요? 예. 여기서 살다가 가갖고 서울도 살았는데, 아휴, 사람이 작다요. 서울 가서 띠미고 어떻게 들고 올란가 어쩔란가.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살았는데 죽어서라도 기어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고 떠났던 밭, 두고 떠났던 집. 아직 고향에 남아있는데 주인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안녕하세요. 또 있어? 끝끝내 고향을 떠나지 못했던 어매들. 여전히 마당에서 허리를 굽히고 삽니다. 고추장 담으라고요. 아이고 날씨 춥대 고추장. 아니 따사 오늘은 좀더 날씨 풀리면 하지. 다음 주 풀린다더만. 다음 주 풀리면 혼자 사는 할머니. 입으라고. 고추장솥 한 번 큽니다. 고추장을 얼마나 하시려고요? 아 우리 새끼들 줄란 게 6남매나 된디. 그때는 그냥 많이 갈지도 못하고 키웠어요. 자식들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지만 안 온 게로 뭐라고 올 수도 없고.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자식들에게 고추장 단지 안겨주시겠지요. 지난 여름 병원에 계신 어머니 모셔오겠다 했던 집입니다. 이 집의 어머니는 돌아오셨을까요? 진매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앞산. 어머니 모셔오겠다던 그 딸 무덤가에 섰습니다. 엄마 안 아프고요. 병원에 누워 진매에 돌아올 날만 기다렸다던 어머니는 이렇게 마을 앞산에 누웠습니다. 9월 1일 엄마 가시고 그랬어요. 진매 한번 오셔서 계속 이따 가시고 싶으셔가지고 그러셨는데 못 보고 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진매 모시니까 정말 안 좋았어요. 진매 아랫역에서 태어나 진매 윗역으로 시집 오셨던 어머니. 평생 고생했던 그 논밭 징그럽지도 않았을까요? 내도록 그 논밭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하늘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비 대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뿌려주는 선물 같습니다. 온통 설국이 되었던 고향에선 무엇을 하고 지냈습니까? 임실에 폭설이 내렸다고 뉴스에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쌓인 눈 뭉쳐 눈싸움할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고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넓고 빈집은 늘어 치워야 할 골목이 길어졌습니다. 여기가 산 밑에라 많이 와라. 눈이 많이 와라. 아 이제 뭐디 이제 허리 아파 뭐디. 눈 치울 기운이 없어진 대신 비장의 무기가 생겼습니다. 면에서 갖다 놨더라. 고사때 찌끄리라고 너희들 미끄러운 게. 온통 눈뿐인 밭에서 뭘 하는 걸까요? 눈 덮인 봉울봉울이 예쁘지요? 눈밭에서 찾아낸 건 배추입니다. 얼어서 못 먹지 않나요? 아, 겉은 얼었는데요. 이제 이게 속에는 안 얼었어요. 이거 벗겨가지고 놔두면 배추 부침개랑 해먹으면 맛있어요. 옛날 저희 엄마 때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저장해서 겨울에 하나씩 꺼내다가 그거 반찬 해주셨거든요. 그때 무랑 참 맛있었어요. 오 재밌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으면 다 가해로 보내는 거야. 가운데로. 마을 앞 섬진강은 겨울이 되면 아이들의 가장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썰매를 탔던 그 강가. 이제는 은퇴한 부부가 추억을 되살리며 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기 진짜 천국이었지, 천국. 나 결혼해서 와가지고도 여기 엄청 좋았는데. 그러니까 물 깨끗하고 우리 여기서 목욕하다가 목마르면은 그냥 고기 한쪽에다 돌리고 그냥 물 마셨어.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어. 그 정도로 깨끗했네. 그 정도 깨끗했어. 신랑을 잘 만났죠. 이렇게 좋은 경치 있는 이런 마을에서 고생하지 뭐. 고생하지 뭐. 가난했고 일이 많았던 진매 마을. 젊은 날엔 기어이 떠나고 싶었던 그곳에 이제는 다시 돌아와 삽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보고야 알았습니다. 마음에 그리운 장소 하나 품고 사는 게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찍고. 아 시원해. 정신이 번쩍. 나이 먹고 사람 들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은 좀. 여기 괜찮아. 저는 항상 동심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항상 엄마가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진매의 눈 소식에 도수 씨는 일부러 고향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꺼내야 할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김장 때 손수 담아둔 동치미. 맛있겠다. 딱 알맞게 익었습니다. 세상 채우는 일 있으면 이거 신건지 국물 하나 딱 먹으면 다 내려갈 겁니다. 녹아버릴 겁니다 아마. 갓 지은 뜨끈한 밥 한 그릇에 막 장독에서 꺼내온 김치 2보시기. 고향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보물 찾으러 오니까 노는 날은 더 오고 싶어. 고향집에 보물을 묻어두고 삽니다. 그래서 고향에 오는 마음이 더 설렙니다. 발걸음 닿는 모든 장소, 눈길이 머무는 모든 풍경. 진매엔 도수씨의 추억 아닌 곳이 없습니다. 섣달 초 열하루인가 열산날인가 현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징금다리 못 건너가니까 맨발 벗어서 이렇게 상의를 띠고 갔었던 그런 기억들 스쳐가는 거죠. 그때 그랬지. 아 그래 그 사람들 지금쯤 이 눈 오는 날 서울 어디서 뭐하고 지낼까 같이 상의를 띠고 갔었던 친구들. 고향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진 남자. 그의 고향 진매 마을에 밤눈이 내립니다. 당신은 못 듣는가 저 느낌 소리 흰 벌판 언덕에 내 우는 소리 잠만 들면 나는